새벽의 옅은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따스하게 스며들어 길었던 겨울밤의 냉기를 녹이고 있었어요. 서울의 작은 동네 이태원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새날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었어요. 홍대 사거리 근처 익숙한 길가에는 백발이 성성한 하지만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김씨 할아버지가 낡은 자전거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편안한 노년을 꿈꿀 나이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매일 새벽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끌고 복권을 팔러 길거리를 나섰어요.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서울 곳곳을 누비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특별할 것 없는 인생, 그저 지친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으며 때로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복권 한 장 사달라고 권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일상이었어요. 김씨 할아버지처럼 떠돌이 복권 판매원들은 정해진 자리가 없어요. 그저 거리를 헤매며 누군가 따뜻한 마음으로 복권을 사주기를 바랄 뿐이죠. 이 일이 할아버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가족 없이 할아버지는 낡은 집과 아련한 젊은 날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힘든 삶 속에서도 김씨 할아버지는 절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대충 정리하고 차가운 찬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운 후 자전거에 올라 힘겹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하루를 시작하셨죠. 서울의 이른 아침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만이 복권을 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침 햇살 아래 할아버지는 힘겹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거리를 누였어요. 때로는 길가에 서서 복권을 사달라고 부탁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차갑고 바쁜 시선들 속에서 낡은 복권 광고판을 들고 서 있는 할아버지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때로는 하루 종일 몇 장의 복권밖에 팔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김씨 할아버지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특별한 점은 힘든 삶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었어요. 복권을 사든 사지 않든 할아버지는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에게 만족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순간들, 평범함 속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때로는 이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일부가 된 듯 느껴졌지만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여느 봄날처럼 김씨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나섰어요. 길가의 작은 카페들, 낡은 집들을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지나온 세월을 떠올렸어요. 한때는 가정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젊은 날이 있었죠. 하지만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아련한 기억만을 남기고 있었어요. 젊은 날을 회상하며 할아버지는 활기 넘치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박씨라는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했어요. 같은 마을에 살던 부드럽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들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을 꿨지만 삶은 할아버지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어요. 의견 차이, 힘든 현실, 그리고 결국 마음의 갈등은 그들을 갈라놓았어요. 박씨는 할아버지를 떠났고 할아버지는 텅 빈 세상에서 홀로 남게 되었죠. 때때로 할아버지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 자문하곤 했어요. 하지만 곧 할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박 씨에 대한 기억, 옛 가족에 대한 기억은 이제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흩어진 조각들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날 날씨는 화창했고 여름 햇볕이 거리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자전거로 지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카페들과 기념품 가게들을 지나고 있었죠. 그러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2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울먹이는 얼굴로 길 한가운데 서서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계속 울면서 작은 손을 흔들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멈춰서지 않았어요.
그저 바쁘게 걸어갈 뿐 길 한가운데서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가슴 아픈 연민을 느꼈어요. 힘들게 살아왔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항상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죠. 자전거를 멈춰 세운 후 할아버지는 아이의 엄마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죠.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 왜 그러니?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그저 울면서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며 엄마,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말할 뿐이었죠. 할아버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어요.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땅에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아이 발밑에 낡고 찢어진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일은 할아버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어린아이가 왜 지갑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지갑을 주워들었어요.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이 지갑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지갑은 낡았고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이 지갑을 가질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갑을 열어보니 몇 장의 돈이 있었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여인과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여인은 바로 박 씨였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익숙한 감정이 갑자기 밀려왔죠. 하지만 왜 이 지갑이 아이의 손에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묘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아이가 과거의 할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계속 울먹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이는 계속 엄마,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말했죠. 할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들고 고된 삶에 지쳐 있었지만 길 잃은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할아버지에게 힘들었던 순간들을 잊게 해주고 아이의 엄마를 찾아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만 남겨주었죠. 할아버지는 아이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아이가 안심하도록 노력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죠.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갔고 길 한가운데서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가 더욱 힘들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할아버지는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엄마 찾아줄게.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단순한 말이었지만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엄마를 찾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발견한 지갑만이 유일한 단서였죠. 하지만 사진 속 여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아이가 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갑 속 사진은 중요한 단서였지만 이 지갑이 정말로 아이 엄마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를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였죠. 할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희망을 찾기는 어려웠죠.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밀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걸어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를 혼자 남겨둘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책임감과 사랑이 할아버지를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혼잡한 거리, 낡은 집, 익숙한 골목길을 계속 걸었어요. 이 모든 곳이 아이 엄마의 단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기이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누가 아이를 알아볼까요? 작은 지갑과 사진 한 장만으로 아이의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골목길 깊숙이 들어갈수록 할아버지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어요. 아이는 계속 울면서 할아버지를 꼭 안았죠. 할아버지는 아이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느꼈고 더욱 결심을 굳게 다졌어요. 우리가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어디엔가 있을 거야. 우리가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몇 군데의 거리를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잠시 쉬기 위해 길가에 있는 한 식당에 들렀어요. 아이에게서 눈을 떼고 싶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를 느꼈죠. 할아버지는 작은 의자에 앉은 아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지만 울음은 멈춘 듯했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지갑을 꺼내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여인은 누구일까요? 남자도 누구일까요? 그들은 평범한 가족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진 걸까요? 고민에 빠져있던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지갑이 평범한 지갑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우 낡았고 오랫동안 사용한 듯한 느낌이었지만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자는 아이와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더 큰 이야기의 희생자일까요? 작은 식당 문에서 나는 소리에 할아버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중년 남자가 식당에 들어와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그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다시 불안감이 밀려왔죠. 혹시 이 남자가 할아버지가 풀려고 하는 이야기에 관계된 것일까요? 차 한 잔을 마신 후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식당을 나섰죠. 중년 남자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살아온 할아버지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나오던 중 할아버지는 두 명의 노점상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박 씨라는 이름을 무심코 언급했죠. 그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와 노점상은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순간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길거리 식당에서 할아버지는 다시 여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곧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듯했죠. 혼잡한 거리를 지나던 중 할아버지는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한 듯한 집이었고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강력한 예감을 느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결심을 하고 할아버지는 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예감이 솟아올랐어요. 이 문 뒤에 할아버지가 찾고 있는 답이 있을까요? 낡은 집을 떠난 후 할아버지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야기가 더욱 복잡하고 미스터리하게 변해가고 있었죠. 지갑 속 사진, 박 씨의 이름, 길을 걸으면서 만난 기이한 만남들은 할아버지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 속에 가두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할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비록 말하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아이 또한 엄마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할아버지는 더욱 굳은 결심을 다졌어요. 할아버지는 여러 거리를 지나면서 잘 가지 않던 한 거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은 도시의 다른 지역처럼 혼잡하지 않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엄마가 어쩌면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길가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을 때 할아버지는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박 씨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최근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해줬죠. 박 씨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왜 그들이 떠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가족이 매우 슬픈 상황에 놓였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혼란스러운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죠. 박 씨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아이와 박 씨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녀는 어디로 갔나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1년 전 그녀는 혼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아이만 남았고 고아가 되었죠. 할머니의 말은 할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슬픔, 후회, 의심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여자가 정말 아이의 엄마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을 겪은 걸까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아이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 없었죠.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아이가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할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중년 남자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를 알아봤어요. 그 남자는 박 씨의 이웃이었고 박 씨의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박 씨가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말해줬어요. 남편은 도박에 빠졌고 가정은 점점 힘들어졌다는 것이었죠. 결국 그들은 이혼했고 박 씨는 아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박 씨가 영원히 떠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할아버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박 씨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웠고 정말로 떠난 것일까요? 망가진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졌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박 씨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1년 전에 박 씨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죠. 아이는 고아가 되었고 보호소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몇 달 뒤에 박 씨에게 다시 보내졌는데 왜냐하면 박 씨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아이는 엄마를 찾고 있는 것 같네요. 남자의 말은 할아버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아이가 단순한 이혼의 희생자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할아버지가 찾고 있는 아이의 엄마는 이 도시에 없는 것 같고 아이는 엄마의 보호 없이 자라야 할 것 같았죠. 늦은 저녁, 황혼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을 때 할아버지는 아이가 엄마를 잃은 후 처음으로 옮겨졌던 강남의 한 어린이 보호소로 향하기로 결정했어요. 보호소는 도심에서 꽤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었죠.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이상한 강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곳에서 새로운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죠. 조사를 한 뒤 할아버지는 보호소 직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박 씨가 아이를 맡길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아이에게 남긴 것은 지갑뿐이었어요. 박 씨가 남긴 모든 것은 아이에게 필요한 돈과 약간의 물건들이었고 지갑은 마지막으로 남긴 의미 있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지갑을 다시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지갑에는 돈과 서류 외에 작고 낡고 구겨진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는 급하게 쓴 것처럼 보였고 흐릿했지만 할아버지는 미안하다, 아가. 엄마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엄마를 용서해줘. 라는 내용을 읽을 수 있었어요.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편지를 쓴 사람이 박 씨라는 것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녀가 아이를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가 깊다는 것을 알았죠. 이 상실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한 떠남이었어요.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돌아왔을 때 공허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아직 박 씨를 찾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찾을 수 있든 없든 아이에게는 여전히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여정은 여러 거리, 여러 집, 여러 이야기를 지나왔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완벽한 가정을 줄 수는 없겠지만 아이에게 사랑과 보호는 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아이가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아이를 입양하여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비록 할아버지의 삶은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아이를 향한 사랑과 관심은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아이를 고아원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었어요. 할아버지와 아이의 삶은 박 씨를 찾던 힘든 날들 이후 점차 안정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아이에게 사랑과 나눔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가르쳤어요. 아이는 아직 어렸지만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어요. 아이는 더 이상 밤에 울거나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밝고 행복해졌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은 할아버지와 아이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주었어요. 하지만 삶은 쉽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고 경찰관이 들어왔죠. 할아버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고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구석에서 놀고 있던 아이는 갑자기 멈춰서서 경찰관을 바라봤죠. 당신은 누구시오? 무슨 일인가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관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따뜻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할아버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죠. 사진에는 여자가 있었고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가 찾던 박 씨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죠. 이 사진은 당신 품에 있는 아이의 어머니 박 씨의 사진입니다. 그녀는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단서에 따르면 그녀는 교통사고 전에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경찰관의 말은 할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머리는 혼란스러웠죠. 박 씨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죽음이 숨겨진 어두운 음모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분노가 밀려왔죠. 할아버지는 자신이 찾고 있었고 지켜주려고 했던 여인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박 씨의 죽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수께끼였어요. 경찰관은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과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박 씨는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사고 전에 박 씨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가 폭행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조사관들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처가 아닌 공격을 당한 상처를 발견했어요. 박 씨가 죽었을 때 아이는 아주 어렸고 정부는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박 씨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찾은 후 아이가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말했죠. 저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데려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아버지는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은 박 씨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키우기로 한 아이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아팠어요. 아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이 모든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황스럽고 복잡한 상황에 할아버지는 경찰을 돕기로 동의했어요. 아이에게는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이 아이와 할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을지라도요. 경찰을 돕기로 약속한 후 할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경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할아버지와 아이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는 법의학자들이 일하고 있었죠. 그들은 박 씨의 사고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와 이미지를 준비해 놓았어요. 증거에 따르면 박 씨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자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고 박 씨의 전 남편인 이 씨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할아버지의 머리가 어지러웠고 박 씨와 아이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뒤바뀌는 듯했죠. 박 씨는 단순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그녀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잔인한 음모의 희생자였을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이 씨가 박 씨를 살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아이는 옆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죠. 할아버지는 아이를 쓰다듬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실이 드러나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할아버지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발견한 것은 박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일 뿐만 아니라 엄마가 아들을 위해 보여준 엄청난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박 씨는 아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비록 고통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요.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고 오랜만에 아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삶이 힘들고 과거에 대한 비밀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아이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고 할아버지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아이에게 평화와 사랑을 주었어요. 박 씨의 이야기는 진실이 밝혀지면서 끝났지만 할아버지와 아이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소소한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만약 당신이 감동적인 사람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하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